소수민족의 도시 운남으로 다녀온 한 달간의 여행을 소개합니다. 도시화된 깔끔함은 비록 없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흥미로운 종교와 역사, 소수민족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이로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행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남성의 성도는 쿤밍입니다. 비행기표는 스카이스캐너 검색 후에 제일 저렴한 시트립 앱으로 샀습니다. 여행자 보험도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들 수 있는데 전 환전을 거의 안 했습니다. 보통 항공권을 아낀다면 중국 동방항공을 타시게 될 거고 청도를 경유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중국 동방항공이 지연으로 악명 높은 항공사라는 겁니다. 인천에서 청도로 가는 비행기가 이미 연착이 되어서 만원짜리 식권을 받았습니다. 기내식이 있어서 잠바주스에서 간단히 마실 거랑 간식거리를 사들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내식은 샌드위치 하나였어요. 짧은 거리라 그런가 봅니다. 배낭여행자지만 면세점 쇼핑은 합니다. 주로 나가서 사용할 것 위주로 샀어요. 하지만 인천에서 기다림은 애교였네요. 경유지인 칭다오입니다. 참고로 칭다오 경유는 이미그레이션을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욱한 안개로 무려 6시간을 언제 출발할지도 모른 채 기다렸습니다. 아수라장 같은 곳에서 지연 때문에 도시락도 나눠주는데 6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저는 사과만 줄 수 있대요. 폰 충전도 되는 이런 것도 가지고 놀다 보니 쿤밍행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저녁에 도착한다는 예상과 달리 쿤밍에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에도 공항버스는 다녔습니다. 공항버스 25위엔입니다. 근처 공항버스 정류장에 내리니 현지 시간으로 4시 42분, 가로등이 켜진 밤입니다. 1.4km라고 해서 일단 걸었습니다. 바이두 지도 앱인데 미리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어서 와이파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미리 예약했던 쿤밍의 클라우드랜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딱 봐도 장기 숙박객의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나중에 나올 딸이도 중국 젊은 친구들이 오래 머무는 곳이 많더라고요. 쿤밍은 대도시로 개발되는 곳도 많지만 도시 한가운데의 공원처럼 여유로운 느낌이 듭니다. 쿤밍은 비행기 일정상 다시 돌아오는 곳이기에 낮 동안 꼬박 있다가 리장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는 비행기표를 샀던 시트립 앱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쿤밍에서 리장까지 제일 좋은 푹신한 침대 칸으로 수수료 포함 237위엔에 예약했습니다. 푹신한 침대 칸은 4명이서 한 칸이고 화장실도 널널합니다. 리장 기차역에서 2번 버스를 타고 갑니다. 위치를 켜주면 와이파이 없이도 내 위치가 표시되어 버스 놓칠 일이 없었어요. 리장의 시니어 리더스 호스텔입니다. 비수기인 겨울이라 휑하지만 화려하고 옛스러운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이 숙소에서 너무 소중한 동행을 만나 며칠을 함께 다녔습니다. 운남성의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남은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데요. 중국의 공식적인 56개의 민족 중에서 25개 소수민족이 운남에 있습니다. 그중 리장은 나시족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도입니다. 쿤밍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집니다. 고도가 흥미로운 점이 많은데 나중에 샹그릴라 편쯤에서 말씀드릴게요. 리장은 중국 3대 고성으로 꼽히는 리장 고성이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이 여행하고 싶은 중국의 도시 1위로 꼽혔는데 그만큼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본래의 문화 그대로보다는 관광지화된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것 또한 스스로의 문화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리장고성에서 먹고 보고 즐기는 오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리장고성은 관리비 명목으로 82엔을 받습니다. 인터넷에 안 내고도 괜찮았다는 글도 있지만 보존에 도움도 될 거고 검사하는 곳이 많아 괜히 여행 중에 기분이 상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리장의 첫째 날 밤이 가고 다음날 아침 조식을 챙겨 먹고 스쿠터를 빌렸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오래 있었던 동행을 만나 빌린 거지만 가능한 안전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리장고성을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가까운 곳에 흑룡단 공원이 있습니다. 뭔가 분하지만 중국의 스케일은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카카오페이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이미 위챗페이가 널리 쓰이고 기술과 돈이 모이는 만큼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넓고 푸른 흑룡단 공원을 산책하고 그 다음은 길고 확 트인 도로를 지나 백사촌과 수어고성으로 갑니다. 놀기 전에 점심을 먹습니다. 둘이서 100위엔입니다. 고기가 어디든 좀 비싸요. 백사촌입니다. 아기자기하고 리장고성보다는 뭔가 덜 세속적이고 그만큼 정돈이 안 된 멋도 있습니다. 문이 닫힌 곳도 꽤 됐는데 핸드메이드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운남성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와 말을 교역하던 차마고도 지역입니다. 수어고성에 차마고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차마고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지만 겨울의 쓸쓸함처럼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수어고성에도 숙소가 있다고 하니 조용함이 좋다면 이곳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펑리술을 하나 사들고 저녁은 누둥 꼬지집입니다. 22엔에 맛있게 먹고 다음 날을 위해 호도역 버스를 예약합니다. To be continue.